첫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이에요. 요리함수의 첫 번째는 대칭성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 대칭성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 있잖냐? 점근선은 이렇게 되는데 x는 p, y는 q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대칭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 오케이? 이게 점대칭을 이루기도 하고 선대칭을 이루기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제 뭐 이런 꼴로 바꾸어서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점근선을 빨리 찾는 방법은 알아. 분모가 0일 때. 그러니까 x는 뭐일 때? 마이너스 c분의 d일 때. 그리고 개수의 b. y는 c분의 d. c분의 a. 얘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냐? 그러지? 그래?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이 점근선을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분모가 0일 때 개수의 b로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내가 이렇게 구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이용할게. 알겠지? 이용해서 처리할 거라서 항상 여기서 이런 걸로 바꿔서 점근선 구한다라고 했는데 잘 안 바꿀게. 오케이? 안 바꿔도 되지? 니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거는 생략할게요. 뭐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은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점근선을 대한 문제들을 한번 쭉 봐보자. 점근선에 대한 문제들을 볼 건데 봐봐. 이거야. 잠깐만. 누구 안 물어봤지? 안 물어본 거 하지 말자. 쭉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거. 이 문제를 볼 건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합성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합성을 여러 번 시키면 어떤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건데,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점근선이 x는 2고 y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x랑 y 값이 같잖냐? 같으면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냐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게 2,2잖아. 2,2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양수에 대한 그래프로 0 대입하면 2분의 3.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사실이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뜨거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이제 y는 x의 대칭이니까 원래 함수랑 어떤 함수가 같습니다 라는 거냐면 원래 함수랑 y는 x의 대칭시켜준 함수, 역함수가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얘를 f 합성 f를 합성시켰더니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식을 열심히 대입해도 정리할 필요가 없이 점근선을 가지고 대칭성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성을 시켰더니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얘는 무엇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fx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a, b 두 점근선이 원래 점근선하고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점근선하고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거야. 왜? 다른 함수와 가장 큰 차이점이 점근선과 대칭성이에요. 오케이? 이게 거의 전부라고 봐도 돼. 그럼 이제 봐봅시다. 이것 말고 다른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이게 대부분의 얘기예요. 봅시다. 넓이, 점근선 문제부터 먼저 봐봅시다. 잠깐만. 이 문제 봅시다. 26번. 26번 봤더니 fx가 6-2 절대값 x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진다.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이거 알아.
y는 6-2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인데 얘가 6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그려진 직선이야. 근데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x에만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양수 파트가 y축에 대해서 대칭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파트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뭐 나와? 2를 대입하면 2 나오지 않냐? 그지? 2를 대입하면 2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신경 쓰겠다라는 거고, 얘를 대칭시켜준 이 부분만 신경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뭐예요? 주기함수지? 그지? 주기함수니까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지? 이쪽에서도 반복되는, 뭐야? 어디 갔지? 붙여놓은데 왜 안 붙여있지? 내 말 안 들어. 아무튼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형태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어디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냐면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y값이 6인 경우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y값이 2인 경우보다는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서 가지고 노는 거지. 근데 이제 나한테 어떤 함수가 주어졌냐면 이러한 함수가 주어졌어요. 이 함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a예요. 그러니까 y는 a를 기준점으로 y는 a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y는 a가 이렇게 있다면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려질지 이쪽으로 그려질지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봐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지. 그지? 얘도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요? 얘도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점근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점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 이 점근선이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랑 6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2가 될 때랑 6이 될 때도 돼야 안 돼요. 이게 핵심인 거야. 2가 될 때? 2가 될 때 생각해볼까? 점근선이 2가 될 때 생각해봤어요. 더 지우자. 점근선이 2가 될 때라는 걸 생각해봤더니 좀 다른 색깔로 할까? 점근선 2가 될 때라는 걸 해봤어. 이렇게 있는데 점근선이 지금 2가 될 때, 2가.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 2가 될 때랑 6이 될 때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2부터 6까지가 되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등호가 처리되는 부분까지 고려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점근선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형태는 뭐냐면 역함수를 처리하는 형태예요. 이 문제 봐봅시다.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냐면 봐봐. 얼른 어떤 역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형태인데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뭐가 되겠습니다? 도현아 뭐 돼요? 잠깐. 점근선 바꾼 거. 그 맞아. That's right. 근데 역함수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식 외우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익숙하지 않는다면 직접 한번 바꿔봐야겠네. ay
플러스 b 분의 cy 플러스 d예요. 이항시켜서 y는 하고 정리해 봤더니 이 식이 ax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제 계산이 빨라서가 아니고 공식을 외워서 빠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했던 얘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 실제로 한번 해봐. 그래야 너희들이 잘 보이는 거니까. 그럼 봐봐. C, B가 바뀌면서 각각 마이너스 치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C, B가 바뀌면서 각각 마이너스 치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졸린 거 아니지? 아니야? 자고 왔어? 일부러 안 졸려고? 좋아. 그때 늦었구나. 봐봐. 우리가 이제 이 C, B, B, C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붙여주겠습니다. 라는 사실. 이거 이제 역함수를 만드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결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봐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y는 x-2분의 1 플러스 1. 이런 함수가 있어. 그래프가 x는 2, y는 1.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건데 그래프가 이거 0대 보면 2분의 1을 지나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당연히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정근선이 이제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정근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x는 2, y는 1이었다면 역함수에 대한 점근선은 x는 1, y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점근선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러면 28번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음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일단 fx에 대한 점근선이 x는 a고 y가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6, y는 a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이거 있잖냐? 얘 뭐야? 얘. fx라는 함수를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오케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x는 2a가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점근선은 y는 6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2a랑 6이 같고 A랑 6-B가 같은 거니까 A, B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만 알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역함수 특히 자주 쓰이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이거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이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 보자. 역함수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등장했어요. 역함수. 일단 이 fx의 점근선을 구해줄 수 있는데 fx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0이라고 구해줄 수 있네요. 오케이? x는 마이너스 1, 뭐 계속 없으니까 y는 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 gx에 대한 점근선을 구해줄 수 있는데 x는 0,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그 다음 hx는 뭐예요? hx는 뭐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x는 마이너스 a에 대한 점근선 얘가 생기는 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y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h 인버스 x도 구해줄 수 있는데 역함수는 이거 이제 xy 바꾸는 거니까 x는 1, y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h 인버스 x는 x축 방향으로 b만큼 x축 방향으로 b만큼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지? x는 x값끼리 y는 y값끼리 같으니까 a, b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근선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식을 계속 바꿔가서 굳이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점근선만 체크해서 풀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 그 다음 봅시다.
정근선 문제가 안 보이네.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정근선을 너희들이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역할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 대칭성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등장하니까 좀 다른 형태도 이용할게요. 우리가 대칭성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y는 x분의 4라고 세워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점근선에 각각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어떤 점을 찍어가지고 점근선에 수선에 발을 냈을 때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넓이 a, b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b는 a분의 4네요. a분의 4네요. 즉 a, b는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점 말고도 어떤 점을 찍던 간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로 일정하겠습니다? 4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넓이는 항상 4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넓이가 4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좌표를 a, b로 놓으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예요. 그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넓이에 대한 부분이 등장할까요? 대칭성을 먼저 처리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봅시다. 20번. 20번 봤더니 다음 이거의 넓이를 대칭성을 먼저 보고 싶지. 근데 넓이 나중에 볼까? 잠깐 넓이 먼저 봅시다. 같이 봅시다. 오케이? 넓이랑 대칭성 문제가 나오면 쭉 같이 볼게요. 그럼 이제 한번 봐보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a라는 점을 a, b라고 놓는다면, 오케이? 대부분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a, a분의 k라고 놓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문제를 이렇게 놓지 않을 거야. 한 문자를 넣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았잖냐?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a, b라고 놔둬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a, b에 대해서 어떤 넓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 일단 한번 봐보자. 우리가 a, b라고 놨으니까 a, b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k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m이라는 값은 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점이야? 그러면 이 넓이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k였는데 절반이니까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즉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4분의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4분의 k예요. 그러면 이 c를 기준점으로 생긴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k의 절반, 2분의 k지. 그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k잖아. 원래 이게 k잖아. 이 사각형의 넓이가 k잖아. k니까 이놈의 절반. 2분의 k야. 그러면 2분의 k에서 4분의 k를 빼준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BDC. BDCM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4분의 k가 4니까 k는 뭐가 되겠습니다? 16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k가 이제 16이야?
K가 16이면 지금 뭐야? K가 보라고 했네. 끝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패턴이 넓이는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일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봅시다. 33번 봅시다. 33번을 봐보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놓겠냐라는 것은 이제 점을 놓는 방법이라 대칭성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거나 기울기,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하고 1인 거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 거예요. 놓는 순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인 점인데 얘가 여기서 또 만나네. 오케이? 마이너스 1인 점인데 이게 이제 또 만나졌냐? 그래? 근데 이제 이 유리함수가 y는 x의 대칭적이고 여기서 a, b에서 만난다면 얘는 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b, a에 대해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y는 x의 정확히 대칭적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이거 수직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칭적이니까. 오케이? 딱 접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얘를 뭐라고 놓겠습니다. b, a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용이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요리함수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A, B는 뭐가 되겠습니다?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이 이 점 위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분의 X값의 합, 3분의 Y값의 합. 3분의 X값의 합, 3분의 Y값의 합이에요. 오케이? 얘가 어디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3분의 A 플러스 B는 3분의 A 플러스 B분의 K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형식에서 정리해 봤더니 3구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은 K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 줄 수 있냐면 A,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냐?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는 거 다 이용이 됐냐? 그래프 위에 있고 K고 9고 A, B 다 이용이 됐는데 뭐가 지금 하나가 없냐 왜? 하나가 이용이 안 됐네? 얘 뭐야? A, B가 또 어디 위에 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더라. 여기 위에 있어요? 그래요? A 플러스 B는 무엇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6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넓이도 너희가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 문제도 봅시다. 우리가 원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졌냐? 이 유리함수도 이 점에 대칭이 있는데 이 유리함수도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를 a, b라고 놨다면 a, b가 유리함수 위의 점이 되겠습니다. a, b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a, b는 원 위의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인 반지름이 1인 원이잖냐? 이거고 정삼각형일 때 뭐야 잠깐만 반지름이 1인 원 없냐? 중심을 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 정삼각형일 때 이 얘기밖에 없지? 정삼각형일 때 이 얘기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이렇게 합시다.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버렸으냐면 반지름 길이는 몰라.
그럼 r이라고 놔둘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세울 수 있는데 r의 제곱이라고 세울 수 있겠지? a, b가 어디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네요.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뭐야? 정삼각형이잖냐? 그럼 니들이 알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습니다. b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대칭성을 가지니까 b, a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의 길이는 a-b의 제곱의 2배. 그리고 이 길이 있잖냐? 이 길이. OA의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이거 알고 이거 할 때 당연히 아래 값 구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대입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45번 봅시다. 유리함수 이것을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점근선이 x는 이게 y 값이지 x는 1이 되는 거고 y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0 대입했을 때 0 나오잖냐?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0 나오잖아. 0,0을 지나는 거니까 0은 한 이 정도 있겠지. 2니까 0,0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0,0이 이 점이 안 될 것 같은데 0,0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요 직선 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직선은 뭐예요?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1,2지 1,2 그러니까 1,2 대입하면 성립해 왔네요? 하잖아. 그지? 1,2고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최단거리 구할 때 결국 어떻게 찾겠다라는 거냐면 최단거리를 구할 때잖냐? 그렇지? 최단거리 구할 때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걸 알아. 우리가 이제 y는 x에 대해서 기울기 1인 직선 y는 얘가 이제 1,2니까 1,2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세울 수 있을 건데 가장 얘에서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짧은 점을 찾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기울기의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러지? 그럼 가장 가까운 점 언제가 되겠어요? 이 점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 점 만나는 교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적이니까. 가장 짧은 점이 이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통해서 거리를 처리해 주면 되잖냐? 우리가 이제 이 만나는 점. 얘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되네요. 얘가 2예요. 2니까 얘가 이제 X축, Y축이라고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얘가 이제 2잖냐? A 넣었을 때 A의 값이 나오는데 얘가 2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의 제곱이 2가 나오겠습니다. A는 뭐가 돼요? 루트 2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루트 2고 루트 2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단 거리는 결국 어떤 길이를 구해주면 돼요? 이 빗변의 길이 구해주면 돼요. 1대1 대 루트 2니까 최단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칭적이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되냐면 이게 대칭성이잖냐. 대칭적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짧은 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거를 찾아줄 거냐면 얘를 평행하게 그어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만나는 점에 대해서 그 점으로부터, 직선으로부터 그 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최단 거리를 갖는다라고 해보자. 그래요?
다른 점에서 이 점이 아닌, 유리함수가 이 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혹시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서 최단거리가 여기서 갖는다라고 할게요. 그럴 수 있잖냐, 혹시? 근데 대칭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오케이? 대칭이 성립하려면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이 점근선과 교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결국 최단 거리가 돼요. 오케이? 얘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될 테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봐봅시다. 그럼 46번 봅시다. 46번 같은 경우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이제 이걸 잘 잡아두느냐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을 A, B라고 놓을 수 있고, 얘를 C, D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넓이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라는 사실 알고, 이 넓이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라는 사실 알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일단 이용해보자. A, B는 뭐가 될 것이고 4가 될 것이고, C, D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X의 값이 C고 Y의 값이 A야. B야. 그래? 넓이는 이 값이 음수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CB가 넓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D예요. 마이너스 D야, 정확히. 그러면은 이거의 넓이는 마이너스 AD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한테 어떤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봐봐. 이거 4개를 더한 게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8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CBC 마이너스 AD. 이것의 최소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최소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BC랑 마이너스 AD가 양수야. 지금 BC만 곱하면 C의 값이 음수니까 음수의 값 나오잖아. 그러니까 양수고 양수예요. 양수의 두 개의 합이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산술 기하로 최소값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요. 2배의 A, B, C, D예요. A, B, C, D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A, B, C, D는 A, B가 살아있고 C, D가 살아고 했으니까 16. 최소값이 16이니까 얘는 뭐보다? 2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용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넓이가 같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산술 기하가 이용이 되는데, 산술 기하가 이용이 되려면 양수의 조건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D라고 놓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결국 넓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등장할 건데, 봐봐. 48번 봐봐. 결국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점근 평행이동해서 이게 일치해야 된대. 그렇지. 점근선에 대한 식이 있을 건데, 점근선을 X축방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네. 너무 복잡하네. 평행이동해서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풀자. 좀 더 풀자. 나 평행이동 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미안. 이거 봅시다, 이거. 50번. 50번은 맞아요. 50번 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 두 그래프는 직선 L1과 L2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L1과 L2는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X는 M, Y는 N이에요. 그러니까 X는 N, M, Y는 N이 점근선이에요. 오케이?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직선 마이너스 1인직선이 L1, L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나타내 봤더니, 우리가 이제 X축, Y축인데,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x, 이 넓이를 sx,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y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 p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그지? 넓이비가 4대 1이에요. SK 대 SY는 4대 1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어째? 어째? 닮음이지? 이거 기울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직각 2등분 삼각형이 될 거 아니냐? 45도고 45도가 될 거니까 결국. 그래요. 그러면 얘 뭐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길이비, 이게 이제 넓이비냐, 넓이비. 길이비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높이의 비가 이 SY랑 SX의 비가 2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X값에, 이게 이제 X값이잖냐? 이게 이제 Y값이고, X값의 2배는 Y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X값의 2배는 Y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뭐야? 뭐 숫자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1부터 10까지가 있지. 1부터 10까지가 있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MN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문제들이 뭐냐면 뭐랑? 대칭성이랑 점근선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좌표를 잡을 때 넓이가 일정하다라는 식을 통해서 좌표를 잡을 때 얘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 a,a분의 4라고 잡는 것보다 어떻게 a, b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계산이 좀 더 쉽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봐볼까? 한 문제만 밑에 다 풀까? 넓이에 대한 문제가 밑에 있네요. 얘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1,k에 대해서 그래프가 원점이 아닌 점,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끄는데 원점이 아닌 점을 A,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이네. 이 거리가 1이야. 표시해 놓읍시다. 거리가 1이에요. 거리가 1인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거리가 1인 직선을 L이라고 했어요. 뭐야? 1인 직선을 L이라고 해서 함수 fx의 그래프하고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B,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C라고 했네요. 그때 이 삼각형 PBA를 S1, 이게 S1, 이놈이 S2라고 했을 때 1대2의 B를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1 대 S2의 B가 1대2의 B를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기에서 처리해 주기를 가장 기본적인 게 대칭성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좀 쉬었다 하자. 이것 말고 조금 쉬었다 하자. 내가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조금 피곤하구나. 봐봅시다. K값을 구할 거예요. 일단 P의 점의 좌표가 1,K예요. 오케이? 근데 대칭성을 갖는 거잖아. 이게 이제 점근선의 결점이지? 점근선 돼, 안 돼? 식도, 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저 위에 있냐? 이거 봐. fx는 1대2 위에 적혀 있으니까 x-1분의 k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k를 구하는 거다라는 것을 적어놓고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이 점이 1,k야. 이 점이 0,0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 이 점의 좌표 뭐가 돼요? 정확히 대칭인 점이니까 뭐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2,k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겠다고? 2,k라고 2,2k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S1 대 S2에 대한 조건이 1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칭성에 대한 성질 때문에 봐봐. 이렇게 두 점하고 이 두 점은 정확히 대칭인 점이 되는 거예요. 대칭인 점이 되는 거야. 대칭인 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수직이야. 얘가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직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정확히 1이 되겠지. 그지? 대칭 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도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의 비가 1대 1이에요. 길이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1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몇 대면 얘가 이거의 비가 정확히 2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2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구해 봐보자. 봐봐. 2대 1의 비가 유지가 되거든. 근데 정확히 대칭인 게 얘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이 대칭인 그래프니까 넓이가 똑같지. 그러면 이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1대 1이고 이게 1대 2니까 이 넓이가 1대 1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이 점의 y좌표를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좌표를 2분의 k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b에 대한 y좌표는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 정확히 대칭인 거니까 얘가 이제 이 y좌표가 2분의 k만큼 갔으면 2분의 k만큼 가야 되지. 2분의 3k가 되겠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2분의 3k가 되겠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x의 값을 구해보고 싶잖냐?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겠지. 2분의 k를 대입해야겠어요? 오케이? 대입해서 이항식해서 정리해 봤더니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봐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점의 좌표가 1,k였네? 그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1까지 떨어진 거리가 2였으니까 얘도 이만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대칭인 점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도 알아. 이 점의 좌표는 뭐냐? 봐봐. 길이비가, 이 길이가 다 똑같잖아,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다 똑같잖아. 그지? 한명 졸려가지고, 바로 보는 데서 이렇게. 이 점의 좌표 뭐가 돼?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이용이 안 됐냐? 뭐가 이용이 안 됐어? 문제에서 뭐가 이용이 안 됐어? 거리가 뭐가 됩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수는 있겠지. 이 직선의 방정식 세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가 얼마 증가했을 때? 4 증가했을 때. y가 얼마 증가하겠습니다? k 증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는 4분의 k가 되는 거고 뭐를 지나요? 마이너스 3,0 x 플러스 3인데 얘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k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어지겠네. 오케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렵지 않냐?
어려워. 근데 여기서 이용이 되는 게 뭐야? 내가 한번 풀어봐야 돼. 이용되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 이용이 되는 게 뭐였어요? 대칭성이에요. 대칭성이야. 그렇지? 알겠어요? 유리함수로 문제를 만들 때는 그렇게 눈을 막 가리지 마. 유리함수로 문제를 만들 때는 결국 뭐를 이용해 만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하겠습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5분 쉬었다 합시다.